저격수의 일상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사람을 죽인다. 발사마다 목숨을 빠르고 단호하게 앗아간다. 대상이 여전히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본 관찰자는 즉시 다가가 신원을 확인한다. 그 후 그는 연달아 3발을 쏴 상대를 쓰러뜨렸다. 하지만 레이먼드 팀이 임무가 완료되었다고 확인하자마자 어둠 속에서 날아온 총알이 관찰자를 쓰러뜨렸다. 이 눈 덮인 지역에는 분명히 그들 외에도 어둠 속에 숨어 매복하고 있는 다른 이들이 있다. 관측원이 갑자기 머리에 총을 맞아 머리가 산산이 부서지는 모습을 보고 저격수는 망설임 없이 곧장 도망쳤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아직 앞에 남아 있었다. 이 숲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운을 품고 있었고 그는 곧 큰 재앙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이전으로 한번 레이먼드 팀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그들이 막 목표의 머리를 날려버렸지만 철수를 준비하던 중 저격수 브라이언트가 방금 쏜 목표가 갑자기 다시 일어서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쏜 총알이 빗나간 것이 아닐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조중영을 들어 확인해보니 시체는 되살아날 기미가 전혀 없었고 여전히 땅 위에 움직임 없이 누워있었다. 브라이언트는 자신이 잘못 본 것 같다고 생각해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동료들과 함께 현장을 떠났다. 레이먼드 팀은 미국으로 돌아갔다. 브라이언트에게는 꽃처럼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이 있고 그들은 행복한 가족입니다. 브라이언트에게 있어 임무를 자주 수행하는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엄청난 사치다. 오랫동안 못 본 딸은 그를 보자마자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늘 너무 짧다. 가족이 식사를 준비하던 중 브라이언트의 상사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고 그는 작전 본부로 돌아가 출발해 새로운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명령이 중요해서 브라이언트는 어쩔 수 없이 짐을 챙겨 곧바로 다시 돌아갔다. 그와 함께 이번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여전히 옛 동료 밀러였고 그들은 미로 같은 복도를 지나 담당자 보햄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다. 그 임무가 극비라는 것은 분명하며 그들은 추운 우크라이나 북동부로 파견된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분리주의자 집단이 있고 그들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군대에 항복했지만 양측 간의 전투를 다시 시작하려고 누군가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이번 목표는 IK며 담당자는 미국이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IK가 다시 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브라이언트와 동료들은 우크라이나에 침투해 조용히 IK를 암살해야 한다. 정보에 따르면 목표는 교전 중 부상당해 국경 근처의 한 목조주택에 숨어 부상을 치료하고 있다. 목표의 집 밖에서 몇 명이 매복하고 IK를 보자마자 즉시 현장에서 살해하면 된다. 하지만 핵심 문제는 이번에는 그들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미군이 그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기 눈과 머리 위의 위성이었고 브라이언트는 모든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그들에게 본부에서 다른 팀을 먼저 보낼지 물었고 담당자는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숨길 수 없다고 느껴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었다. 확실히 팀을 파견했지만 그 저격수들은 목조 주택에 접근하기도 전에 긴급히 철수해야 했고 특별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들은 목표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으며 다른 기밀 정보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알더라도 행동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임무가 급해서 브라이언트는 자신이 공영에 몰린 것처럼 느꼈다. 두 사람은 심지어 임무를 평가할 겨를도 없이 목표로 향하는 비행기에 실려갔고 여러 시간의 비행 끝에 우크라이나 영토에 안전하게 착륙했다. 그 장소는 표적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둘 다 나무집까지 걸어가야 한다. 휴식 중 브라이언트는 눈앞의 숲을 바라보며 생각했고 이전 팀의 패배 이유는 이곳 지형에 익숙하지 않아서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브라이언트는 임무가 끝날 때 옛길로 돌아오기 편하도록 이곳 몇 곳에 표지를 해두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바쁘던 바로 그 순간 브라이언트는 멀리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사람을 갑자기 보았다. 당황해서 그는 총을 들어 조준하려 했지만 밀러가 소리를 듣고 돌아서자 밀러는 나무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고 심지어 발자국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브라이언트는 방금 사람의 그림자를 본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는 IK이고 둘 다 많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으며 신호를 보낸 뒤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레이먼드는 마침내 통나무집의 외곽에 도달했다. 브라이언은 저격총을 세워두고 창문을 통해 누군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상대가 확실히 목표인지 확인되기 전에는 그들은 함부로 총을 쏠 수 없다. 여기는 밤 기온이 매우 낮아서 브라이언트가 IK가 장작을 가지러 갈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밀러에게 장작 더미 쪽으로 더 가까운 위치로 이동하라고 지시했고 그것이 목표물임을 확인하면 그들은 즉시 사격해 사살할 것이다. 뜻밖의 브라이언트가 뒤쪽 숲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메아리치는 듯한 소리를 갑자기 들었다.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그 소리가 다시 이상하게 사라졌다. 브라이언은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빠르게 태세를 바꿔 목표를 추적했다. 그렇게 그들은 눈 속에서 매복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나이가 든 남자가 마침내 집을 나섰다. 정보가 제공한 목표 묘사에 따라 한 중년의 남성이었고 그들은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표적 IK라고 확인했다. 브라이언트가 반가쇠를 당기자 나이 든 남자는 한 발의 심장을 관통당해 숨을 거두었고 이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살해한 직후였다.
두 사람은 즉시 본부에 연락해 철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헬기는 약속대로 도착하지 않았고 레이먼 팀이 의아해하던 그때 본부는 목표가 아직 살아있으며 나무집 구역을 떠나고 있다고 통보했다. 매우 긴급하게. 표적이 총에 맞아 죽었다가 되살아났다는 가능성은 배제된다. 유일한 설명은 그들이 잘못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브라이언트는 즉시 생각에 잠겼다. 발포하기 전에 그와 밀러는 외모의 특징을 꼼꼼히 비교했기 때문이다. 완전히 확인된 후에만 반가쇠를 당기고 본부는 목표가 확실히 살아있다고 확인했으니 그들에게 명령이 올 때까지 제자리에 머물며 대기하라고 요청하라. 실수로 목표를 죽인 일로 브라이언트는 죄책감에 휩싸였고 밀러는 이런 피해 상황이 매우 흔한 일이라고 그를 위로했다. 정보부서가 제공한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책임은 당연히 저격수에게 있지 않다. 밤새 기다린 끝에도 본부는 여전히 새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두 사람은 그대로 눈 속에서 하룻밤을 잤다. 밀러는 더 이상 참지 못해 본부에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의 답변은 어제와 다를 바 없이 여전히 목표 위치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밀러는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의문을 풀기 위해 브라이언트는 오두막으로 돌아가 어젯밤 살해된 사람이 누구인지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밀러가 그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권했지만 그는 브라이언트의 단호함을 막을 수 없었다. 본부와 확인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밀러는 어쩔 수 없이 브라이언트와 함께 행동했고 돌아왔을 때 시신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사람의 외모는 요약서의 정보와 완전히 일치하여 결국 그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했다. 레이먼드 팀은 집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사망자의 신원을 입증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 애썼다. 사방을 샅샅이 수색한 후 집 안벽에 걸려있던 장전되지 않은 사냥총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수상한 것이 없었다. 이제야 레이먼드 팀은 자신들이 잘못된 사람을 죽였다고 믿게 되었고 탁자 위에서 발견된 신분증이 그들의 추측을 확인해 주었으며 그 사람은 표적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었다. 브라이언트는 진실을 알게 된 뒤 몹시 후회했고 그가 이 일로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본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총격수들이 오두막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으며 현재 그들은 그들의 서남쪽에 위치해 있다. 사람들은 급히 이곳을 떠나야 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브라이언트는 집안에서 울려 퍼지는 노크 소리를 들었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열었고 밖을 보니 창고의 나무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있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가 한창 관찰에 몰두하고 있을 때 밀러가 큰 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고 그 소리에 브라이언트가 정신을 차렸다. 그 뒤 레이먼드 팀은 재빨리 문을 열고 떠나 전속력으로 옆 숲으로 달려가 관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그 세 명의 총잡이가 목조 집 앞에 세운 오토모바일을 타고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때 브라이언트가 그 이상한 소리를 다시 들었지만 뒤를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없었고 밀러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레이먼드 팀은 많이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계속 관찰했다. 그들은 팀에 있던 여성이 시체 쪽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상대가 처참하게 죽는 장면을 보자 그녀의 얼굴에는 즉시 고통스러운 표정이 드러났고 분명히 그들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한 여자가 후드를 벗고 주변을 살피며 자신의 동료를 죽인 사람을 찾으려 한다. 다행히도 브라이언트와 동료들이 꽤 빠르게 달려 상대는 그들의 행방을 알아채지 못했다. 안전구역에 도착한 후 브라이언트는 즉시 본부의 위치를 보고했지만 받은 답변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명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기다리며 더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고 느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정보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이곳까지 추적당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바로 그때 레이먼드가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을 때 브라이언트는 다시 소리를 들었다. 그는 총을 들어 조준하며 사방을 살폈고 이번에는 상대의 모습이 또렷이 보였다. 그 장면이 눈앞에 있어 그는 겁에 질려 계속 뒤로 물러섰다. 브라이언트의 반응을 보고 밀러도 총을 겨누고 멀리를 바라보았지만 눈으로 새하얗게 뒤덮인 풍경 밖에는 브라이언트가 언급한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본부도 위성 시스템이 주변에 아무도 표시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하지만 브라이언트는 자신이 잘못 본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단언했다. 이상하게도 그가 다시 살펴보니 아까 보였던 그림자가 사라져 있었다. 밀러가 그에게 여기서 떠나라고 재촉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브라이언트는 밀러와 함께 근처에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했다. 가는 길에 두 사람이 눈 속에서 미군의 단검을 발견했다. 분명 전임팀이 여기다 떨어뜨리고 간 것이었다. 두 사람이 그 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측하고 있을 때 익숙한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브라이언트는 그 그림자가 덤불 뒤에서 살짝 보이는 것을 보고 즉시 조준해 발사했다. 밀러는 동료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조준경을 잡아들고 겨냥했지만 분명 그와 브라이언트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도 잠시 관찰해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상대가 점점 더 다가오자 브라이언트는 상대가 계속 전진하면 즉시 총을 쏴 사살하기로 결정했다. 밀러는 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했다. 일단 총을 쏘면 분명히 그때 있었던 무장한 사수들이 개입하게 된다. 하지만 브라이언트는 그렇게 많은 것을 통제할 수는 없었다. 그림자를 조준한 뒤 그는 단호히 반가쇠를 당겨 숲속의 사람 그림자를 즉시 쓰러뜨렸다. 그리고 목표물을 격추한 뒤
브라이언트는 즉시 이 사실을 밀러에게 알렸다. 하지만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방금 본 표적이 아직 땅 위에 있었는데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 나쁜 것은 총성이 곧바로 울려 그 총잡이들에게까지 미쳤다. 이때 그들이 빠르게 그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본부는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한 주도적으로 교전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레이먼드 팀은 어쩔 수 없이 은신처를 찾아야 했다. 그런 다음 상대를 먼저 총을 쏘게 만들 방법을 찾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스크를 쓴 남자들이 서서히 다가왔다. 밀러는 그 모습을 보고 곧장 큰 나무 뒤에서 뛰쳐나와 일부러 몸을 드러내 상대가 총을 쏘게 했다. 상대가 반가쇠를 당기는 바로 그 순간 밀러는 먼저 행동해 머리를 쏘아 날렸다. 브라이언트도 남은 사람을 재빨리 처리했지만 이상한 점은 분명 그 팀에는 사람이 있었는데 처치된 사람들 외에 나머지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밀러가 본부에 상황을 보고하던 바로 그때 한 발의 총알이 갑자기 날아와 그의 가슴을 맞췄다. 다행히 그는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서 목숨을 구했고 총을 쏜 사람은 메리였으며 그녀는 그 팀의 여성 저격수였다. 브라이언트는 즉시 위치를 바꿨다. 총으로 조준했다. 상대의 위치를 사방에서 찾았다. 하지만 눈앞에는 눈과 울창한 숲밖에 없었고 수상한 곳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메리가 교실 맞은편의 고목에 숨어 있을 줄은 몰랐다. 그녀의 위장은 거의 완벽해서 본부의 위성조차 아라를 감지하지 못했다. 이 대결을 빨리 끝내기 위해 브라이언트는 그녀를 밖으로 나오게 유인해야 한다고 깨달았고 상대가 추가 지원을 요청하면 그들이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본부도 안전상의 이유로 그들이 이 저격수를 제거해야만 철수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우리 헬리콥터가 들어온 것은 밀러가 심하게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뒤였고 브라이언트는 그에게 저격수를 유인하기 위해 머리를 밖으로 내밀라고 말했으며 총격의 목적은 상대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밀러가 머리를 내밀자 다음 탄환이 그의 몸을 스쳤다. 다행히 이번에는 약간 찢어졌을 뿐이라 밀러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를 실망시킨 것은 브라이언트가 아직 상대의 위치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밀러가 다시 한번 미끼로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는 살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해. 한 번 더라면 죽을 것 같아 두려워. 중요한 순간에 브라이언트는 연막탄으로 상대의 주의를 끌 방법을 생각해내고 그 틈을 타 도망쳤다. 다행히 밀러는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만 입었고 그의 달리기 속도에는 영향이 없다. 실행 가능한 방안을 확인한 뒤 그는 즉시 일어나 브라이언트에게 이번에는 반드시 총잡이의 위치를 찾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서 연막탄을 꺼내 땅에 던진 뒤 온 힘을 다해 멀지 않은 큰 나무 쪽으로 달려갔다. 마리가 승리가 확실히 손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했을 때 뜻밖에도 그것은 상대가 미리 마련해둔 함정이었다. 그녀는 레이먼드가 미리 주문해둔 옷만을 겨냥해 쐈고 메리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브라이언트의 총알이 그녀의 가슴에 박혀 있었다. 메리는 그대로 바로 자신의 저격 위치에서 쓰러졌다. 위험이 지나간 후 브라이언트는 즉시 밀러를 찾아갔지만 이 만남 이후 그들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 만약 처음에 브라이언트가 굳이 오두막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무장한 총잡이들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브라이언트는 이 사람들이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가장 큰 위협은 덤불 뒤로 사라진 사람 모양의 그림자였다. 밀러는 늘 누군가가 두 사람을 따라다니고 있다고 느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매우 어이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브라이언트가 말한 그 사람의 그림자를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팀의 현재 상태로는 설령 가더라도 레이먼드는 상대와 정면으로 맞설 수 없다. 그 말로 인해 브라이언은 자신의 문제를 깨달았고 안정을 되찾은 뒤 그들은 즉시 본부에 목표가 처리되었음을 보고했다. 그들은 즉시 물러나도록 승인을 받았지만 본부의 반응은 두 사람 모두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여전히 새 임무를 받기 위해 제자리에 기다리고 있던 중 밀러의 끊임없는 추궁 끝에 총국은 아라라는 목표가 훈련장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고 그 목표는 레이먼드 팀에서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들은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며 즉시 목표 쪽으로 나아가도록 요청받았다. 브라이언트는 심사숙고한 끝에 숲속에 있는 사람 모양의 그림자를 본부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밀러는 이를 극력 만류했다. 일단 상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브라이언, 자발적으로 총을 쏜 사람은 철수 명령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처벌을 받게 된다. 마침내 두 사람은 이 일을 숨기기로 결정했고 행동 계획을 신중히 논의한 뒤 곧바로 목표 지점으로 향했다. 그렇게 둘은 낮부터 밤늦게까지 걸었고 쉬는 동안 브라이언트는 다시 그 그림자를 쌍간경으로 보았다. 이번에는 상대가 심지어 곧장 그의 옆으로 다가와서 브라이언트가 즉시 총을 쐈다. 밀러는 깨워졌고 눈을 뜨자 마침내 브라이언트가 말하던 그 그림자를 보았다. 그들이 아직 완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이 상대가 갑자기 밀러의 뒤에서 나타나 그를 칠흑같이 어두운 숲속으로 끌어들였다. 브라이언트는 무전을 통해 밀러의 처절한 비명을 들은 뒤 라손전등을 꺼내 상대가 사라진 곳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마침내 그는 큰 고목 옆 땅바닥에 밀러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그림자는 사라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여기가 오래 머물 곳이 아님을 깨닫고 즉시 장비를 챙겨 빠르게 떠났습니다. 레이먼드 팀은 밤새도록 쉬지 않고 달렸고 마침내 날이 밝자 숲을 빠져나왔다.
임무가 순조롭게 완료되도록 밀러는 브라이언트에게 목표를 찾으라고 제안했고 그는 적을 대비해 항상 뒤를 주시하며 따라잡았다. 두 사람이 점점 다가가자 마당에는 총잡이들이 여러 명 보였고 게다가 모두 무장을 하고 있었다. 분명히 이 상황에서는 정면으로 교전할 수 없다. 그들을 더 골치 아프게 하는 것은 그들의 탄약이 거의 바닥났다는 점이다. 만약 발포하면 확실히 위치가 드러날 것이다. 그때 상대의 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까봐 두려웠고 이런 상황에서 레이먼 팀은 각자 따로 행동하기로 결정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했다. 바로 그때 기회가 찾아왔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수장의 지휘 아래 방을 나와 훈련장 앞으로 가서 사격 연습을 시작했다. 브라이언트는 그 모습을 보고 즉시 앞에 있던 사람들을 겨누었고 곧바로 발사하여 그들을 동시에 쓰러뜨렸다. 사람들이 동시에 쓰러지면서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무장한 사수들은 그것을 보고 사방으로 흩어졌다. 브라이언트는 기회를 틈타 표적을 겨냥하고 단호하게 발포했지만 상대의 팔만 다치게 했다. 이때 두 사람이 밀러의 은신처에 바짝 다가가고 있었다. 브라이언트가 그것을 보고 즉시 엄호 사격을 시작했다. 둘이 호흡을 잘 맞춰 모든 적을 재빨리 처리했다. 이케가 여전히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본 본부는 브라이언트에게 즉시 그를 사살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때 브라이언트는 문득 잘못 살해된 무고한 민간인들을 떠올렸고 지난번 경험 때문에 함부로 총을 쏘지 못했다. 본부와 밀러가 계속 재촉했지만 브라이언트는 여전히 반가쇠를 당길 용기가 없었다. 밀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직접 나서 바닥에 누워있는 나이든 남자에게 연달아 총을 몇 발 쐈다. 하지만 그가 본부의 표적의 사망을 보고하자마자 더 정확한 탄환이 갑자기 날아와 밀러를 쓰러뜨렸고 총을 쏜 사람은 다름 아닌 메리였다. 여성 저격수가 목숨을 건졌고 브라이언트는 그 모습을 보고 그녀의 위치를 여기저기 수색했다. 밀러는 다친 몸을 이끌고 간신히 일어나 서려고 했지만 상처가 너무 심해 겨우 힘겹게 떠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그는 절망하여 바닥에 쓰러진 채 죽음을 기다렸다. 브라이언트는 사람의 형체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보았고 브라이언트는 상대가 밀러의 후드를 벗기는 것을 보고 밀러는 곧바로 몸을 돌려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심지어 땅에 있는 무기를 치울 겨를조차 없었는데 상대가 빠르게 따라잡았다. 메리는 그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즉시 장비를 정리하고 현장을 떠났다. 브라이언트는 궁지에 몰려 장비를 벗고 단검을 꺼내 상대와의 결투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가 달려들자 그 사람은 차분하게 등을 돌리고 떠났다는 것이다. 브라이언은 제자리 주변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맸다. 그가 몸을 돌린 순간 뜻밖의 상대가 뒤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브라이언트를 나무에 꽉 밀어붙이고 배를 꿰뚫었다. 죽은 줄 알았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은 브라이언트가 다시 일어났고 배에 있던 상처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는 즉시 본부에 보고했고 임무는 순조롭게 완료되었으며 목표를 포함해 여러 명을 제압했으나 안타깝게도 밀러가 전사했다. 그렇게 브라이언트는 임무를 완수하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담당자는 그가 목표를 달성했지만 작전 중 무기를 잃었고 발포가 지연되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브라이언트가 이번에 겪은 일을 보아 그가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브라이언트가 집에 돌아온 뒤 아내는 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사랑하는 딸이 달려와도 브라이언트는 표정이 전혀 없었다. 밤에 잠잘 때 끔찍한 장면들이 끊임없이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고 심지어 비현실적인 환각까지 나타난다. 딸은 분명 바로 앞에서 건강하게 서 있었지만 다음 순간 총알에 관통당했고 그의 아내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방에서 걸어 나왔다. 브라이언은 당황해 깨어나 옆에 있던 총을 집어들고 쐈다. 그는 이제야 그것이 단지 악몽이었음을 깨달았고 그의 아내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달려와 눈앞의 화면이 산산조각난 것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렇게는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브라이언트가 통제력을 잃고 하우의 가족에게 총을 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아내는 그에게 잠시 따로 지내라고 권했지만 이 일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브라이언트뿐이었다. 생각할수록 불안해서 그는 담당자를 찾아가 지난 임무에 대해 따져 물으며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왜 그 나무집 안의 첩보에 따르면 표적과 똑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죠? 브라이언트의 끊임없는 추궁으로 담당자는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고 나무집에서 살해된 사람은 사실 목표인 아이케의 남동생이었다. 그 전에 CIA는 아이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일부러 브라이언트와 그의 동료들이 그의 동생을 진짜 표적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다. 가짜 표적이 죽은 뒤 아이크는 반드시 동생을 위해 복수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뱀을 굴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함정을 놓았다. 브라이언트는 진실을 알게 되어 몹시 실망했고 군대가 그렇게 비열한 술책을 쓸 줄은 몰랐다. 그는 사임하기로 결정했고 집에서 아내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하지만 그 그림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갑자기 노크 소리가 났다. 그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유리를 통해 본 순간 경악했고 바깥 창고의 나무 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그 모습은 그가 이전에 본 것과 똑같았다. 브라이언트가 큰 소리로 아내에게 딸을 데리고 떠나라고 외쳤지만 아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 하지만 방으로 달려 들어가 잠들어 있던 딸을 깨워 데리고 도망치려 했다. 브라이언은 당황하여 즉시 총을 꺼냈다. 그는 그 그림자가 분명 어딘가 구석에 숨어서 조용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아내가 딸을 데리고 밖으로 달려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는 창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아내는 남편을 집에 혼자 두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딸을 안정시키고 방으로 돌아오자 침대에 앉아 정신이 혼란스러운 브라이언트가 있었다. 그녀가 위로하려고 다가서려던 바로 그때 브라이언트가 갑자기 연달아 총을 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손을 멈춰달라고 애원했고 그 때문에 브라이언트의 이성이 돌아왔다. 딸은 부모님이 아무런 기색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가 확인했다. 그 소녀는 사람들이 땅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혼비백산해 있었다. 브라이언은 정상적으로 회복한 것처럼 보였다. 사람의 그림자, 눈 속의 그림자가 마치 그의 마음속에서 생겨난 환상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다. 반가쇠를 당길 때마다 한 생명이 끝나고 두려움은 병처럼 그에게 달라붙어 오래도록 떠나지 않는다. 아마도 브라이언트에게는 폭격과 총탄을 겪은 사람으로서 차가운 총을 내려놓고 새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약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영화의 가치는 그 명성에서 비롯되고 한편의 평론의 가치는 바로 여러분의 감상에 있습니다. 영화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